예, 장과류 종자, 예, 장미과, 예, 장미과, 사과, 배, 그죠? 모과, 이제 물피려나무, 광나무, 참가시, 은계목,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사과, 배 이런 종류들이 장미과예요. 과로 분류를 하면은. 예. 이걸 왜 장미과라고 그럽니까? 장미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꽃피는 장미를 연상하잖아요. 아, 예, 예, 이제. 예, 그 장미는 아니고요. 이 장미과는 그 장미의 식물 분류학상, 이제 이게 나눈 건데, 이제 크게 이제 장미과 무슨 뭔가 이게 과가 많이 나눈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장미과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포괄적으로 사과 배에 보면은 사과 배에 뭐가 열매 형태가, 꽃이나 열매 형태가, 열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과나 배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면서 씨의 모양이, 가운데 씨의 모양도 똑같고, 모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를 분류학상 이제 장미과로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미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면은 모든 식물이든지 물표려나무는 다시 물표려나무과라고 있는데, 물표려나무에는 또 무슨 종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과로 나눈 거는 대개 이제 아까 접목도 말씀드렸지만은 접목을 할 때, 그럴 때 같은 과끼리는 접목이 대부분 되고, 근데 여기서 같은 장미과라도 사과 배는 접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같은 과끼리 접목이 안 되면은 과보다 더 가까운 같은 속, 또는 속이 안 되면 같은 품종이 같으면 아주 같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식물 분류학상 나누는데, 그거 보면은 식물 나무 이름 찾을 때도 보면은 무슨 과, 무슨 속, 무슨 나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크게 육종을 하고 종자 번식을 하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거는 장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저온, 습층, 저장과 발화 이렇게 놨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저온, 습층 저장을 하고 나서 1 내지 5도에서 겨울 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습층 저장을 하고 나서 그 씨를 뿌리려면은 어떻게 해라 그겁니다. 24시간 그 씨를 냉장고나 땅에서 꺼내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추운 상태에서 월동을 한 씨를 꺼내서 24시간 물에다 침수시킨 종자를 2 내지 3배의 젖은 하천모래나 수태에 고루 혼합하여, 이거는 저거네요. 이거 저장할 때 얘기네요. 그죠? 이제 왜냐면은 24시간 침수시키라는 얘기는 종자가 잘 여물지 않은 게 있어요. 쭉정이 종자가. 그래서 물에다가 24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은 속까지 잘 여문 것은 가라앉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위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것은 다 버리고 가라앉은 것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내지 5도시에 저장하였다가 파종하면 발화가 잘 되는 것이 있다. 이거는 너도밤나무라든가 소나무, 소사나무, 느티나무 이해를 하시겠죠? 참느릅나무, 사과나무, 단풍나무류, 그 외에 많은 화렵수와 일부 침엽수도 이 방법이 있다. 화렵수, 침엽수는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없이 이제 저장을 할 때 많은 부피를 저장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쭉정이 종자를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좋은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장할 때 말이죠. 예. 그냥 젖은 상태에다 그냥 저장. 예. 말려서 저장. 요거는 2 내지 3배의 젖은 하천 모래나 수태라 그랬죠. 이게 젖은 상태입니다. 물에 담갔다가 뜬 거는 다 버리고 가라앉은 그냥 젖은 상태로 그대로 저장하면 또 마르니까 젖은 모래나 수태, 그죠? 이끼 같은 거. 그래서 혼합해서 저장을 하니까 습층 저장, 반드시 습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온이면서 습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종자를 이제 광성과 발화 그랬는데, 호광성 종자 그러면은 햇빛을 좋아하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예? 해송, 윗갈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종류, 이러한 종류를 호광성 종자라 그러는데 그것까지 외워둘 필요 없고, 그 밑에 발화의 조건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씨가 나오는 싹이 트는 발화에는 적당한 수분, 온도, 산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부적당하면 발화하지 못한다. 또 수정에 따라서는 광선이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함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근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수분, 온도, 산소. 요 세 가지 중에서 수분하고 온도는 있는데 산소가 없다. 그럼 발화가 안 돼요. 반대로 수분이 없어도 발화가 안 되고 온도가 저온이나 지나치게 고온이라도 발화가 안 되겠죠. 요 세 가지는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발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밋밋하게 결여하여도 발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놨습니다. 물에 아예 담가놔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물에 담가놓으면은 그게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이제 온도야 뭐 대표주면 되겠지만은 산소가 그 물 중에서 산소가 있기는 하지만은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수분이 종자 중량의 20% 전후라 그랬어요. 그죠? 종자 중량에 밤 같은 거면 꽤 무겁겠죠. 밤이 하나가 뭐 한 20g 나간다면은 20% 정도, 그죠? 뭐 4g 정도는 수분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산소는 호흡 작용의 증가에 따라서 다량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온도는 대략적으로 18도씨 전후. 이게 그 나무가 봄에 싹이 나오는데 15도씨, 우리나라 산야에 자라는 나무들이 평균 온도가 밤낮 온도가 평균 15도씨 정도가 되면은 싹이 터요. 물론 그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15도씨 전후가 되면 싹이 틉니다. 그럼 뿌리는 언제부터 움직이느냐? 10도씨면 뿌리가 움직입니다. 되게 보면 싹이 튼다는 얘기는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벌써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양분에 의해서 싹이 트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씨가 싹 트는 온도도 18도씨 전후는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막 한 겨울에 꺼내 갖고 그 씨를 뿌린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아니죠. 온도가 또 맞아야 되겠죠. 수분이나. 그래서 뭐그 뒷장을 펴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해 하시고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종의 종자 취급 일람표 이렇게 놨는데 이제 어떤 거를 보실까요? 간단하게 보면은 그 느티나무 쭉 내려다 보면 느티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느티나무 예를 들을게요. 최종 시기, 씨를 나무에서 따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10월 내지 11월 요때 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씨앗이냐 보면은 지금 느티나무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죠. 단풍 들기 전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밑에 누렇게 뭐가 쳐져 있는 잎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그게 씨앗입니다. 그게 그냥 잎하고 같이 뭉태기로 뚝뚝 떨어져요. 거기를 이게 주워서 떼어보면은 아주 자잘한 씨앗이 들었어요. 그게 씨앗입니다. 그게. 예. 그 다음에 과육은 없죠. 그지? 과육. 사과, 배는 과육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건 과육이 없고 바로 씨앗입니다. 발화 시기는 4월 달에 싹이 나와요. 보려면 4월 달에 싹이 나오니까 뭐 그거보다 좀 일찍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또 밑에 4 두 번 적어놨죠. 그게 안 나오는 건 그 다음에 4월에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용토는 흙은 양토, 약간 모래가 그 밭흙 정도 있죠? 밭흙 정도의 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질양토, 그 위에 주먹은 사질양토라는, 사질이라는 거는 모래 사자, 모래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것, 이게 사질양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록이냐 낙엽이냐 할 땐 낙엽이라고 써놨죠. 상록은 사철내 잎이 있는 거 상록이고, 이제 맨 위에 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양수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와서 있어야 잘 자라는 나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종자의 조제, 종자 음지 건조를 한다. 그거를 씨를 따서 햇빛에 말리지 말고 그늘에 말리라는 얘기입니다. 햇빛에 말리면 종자가 너무 건조해서 씨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늘에서 말려놓으면은 바람에 시원하게 말려놓으면은 씨가 잘 나와요.
근데 그거는 모든 종자는 땅에 떨어진 거를 받는 것보다 나무에서 직접 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에 떨어진 상태는 이미 너무 익었거나 너무 건조했거나 또 떨어지면 그 해충이 파먹거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씨를 파종을 해서 묘목을 생산을 하면 나무에서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은 어떻게 하냐. 씨앗을 가을에 10월, 11월 달에 따서 저장은 어떠냐. 토중 매장, 저온 습층 2개월, 잠을 2개월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토중 매장이나 저온 습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온 습층이라는 건 땅에 묻어서 저온 습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화 촉진, 어떻게 하면 씨앗이 잘 나오냐. 그 얘기입니다. 저온 처리를 3, 4일, 저온 처리한 것을 3, 4일 수침 후, 물에 침전시킨 후, 그죠? 15일 정도, 7도씨에서 15일 정도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7도씨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 참고에서는 수분 많은 곳에, 수분이 많은 곳이 적합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느티나무 밑에 참느릅나무 있고 그 밑에 서나무라고 있어요. 그죠? 서나무 또는 서어나무 그렇습니다. 보통 서나무라 그러는데 풍선, 수선 그렇게 해놨어요. 종자의 조제죠. 종자를 어떻게 조제하느냐 하면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람개비, 그죠? 이게 씨앗이 느티나무처럼 그 이파리도 많이 섞여 있고 껍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갖고 물에 담궈서 물에 담궈서 가라앉히거나 아니면은 선풍기나 바람개비를 불어서 날아갈 건 날려 보내고 가까이 떨어진 것만 채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풍선 또는 수선 물에 담그거나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맨 밑에 참단풍나무 날개 제거. 자, 단풍나무 잎이 씨앗이 보통 줄기에서 잎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씨앗이 달리면은 두 개가 달리죠. 그래갖고 여기에 까맣게 이렇게 됩니다. 요게 날개예요. 그죠? 날개를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거 안 하고 한번 씨를 뿌려보세요. 씨를 뿌리면은 이 날개가 떨어지면서 날아가고 흙을 덮으면은 날개가 튀어서 흙을 덮는 데는 자꾸 위로 올라와요. 그런 날개 달린 것들은. 그래서 그걸 날개를 제거하고 그래도 자꾸 올라온다 그러면은 물을 살짝 뿌려요. 그러면 흙하고 종자하고 물하고 달라붙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는가. 느릅나무는 늦은 여름에 꽃이 펴서 또는 거의 가을 무렵에 꽃이 펴서 바로 씨앗이 달려요. 그래서 느릅나무 씨앗은 단풍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느릅나무는 이런 게 뭉터기로 달리면서 동그래요. 동그라서 여기 안에 씨앗이 조그만 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꽃이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펴서 바로 씨앗이 달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세히 살피셔야 돼요. 근데 소사나무는 느티나무 비슷해요. 형태가. 소사, 느릅, 느티가 비슷한 형태를 떼는데 소사나무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당히 소사나무 크게 자라는 나무에 보면은 요 끝에 봄에 가지 끝이 나올 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저처럼 분재를 이게 뭐 오래 기르는 사람은 아, 소사나무 꽃이 피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요 가지 끝에서 아주 조그맣게 빨간 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수꽃이 송화가루 모양 많이 달려요. 그러나서 요거는 금방 지워버리고 요것만 여기서 이제 수분이 되면 이게 크는데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요런 꼬투리 안에 조그만 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쯤 보면은 소사나무 많이 있는 데 가면 낙엽이 진 상태에서 가지 끝에 저런 꼬투리가 달려서 그 안에 씨가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과육은 없어요. 과육은 없고 바로 그냥 씨앗이에요. 바로 씨앗. 그래서 그런 거를 채취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씨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런 거는. 단풍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나무는 지금 보면은 대부분 그대로 씨를 뿌려서 길러도 큰 문제가 없는 나무예요. 여기 보면 해성, 소나무, 섬잣나무, 가문비, 주목, 느티, 뭐 목련, 뽕나무, 배나무도 있지만 배나무는 이제 접목을 하는 거고 그런 거 과일나무 외에는 그대로 씨를 뿌려서 그대로 길러도 그 정원수라든가 그 꽃이라든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밤나무도 열매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밤을 수확 많이 하려면 접목을 해야 됩니다. 예. 한 가지 질문. 예. 주목이 예. 암수가 있습니까? 예, 암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일 구분하기 쉬운 건 지금쯤 가면 빨간 열매가 달려 있어요. 주목은 과육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면은 안에 까만 씨가 들어 있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밭에 바로 씨를 뿌려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어느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씨를 뿌렸는데 잘 안 나고 났다 해도 풀 뽑다 보면은 100개가 나왔는데 한 번 뽑을 적마다 20, 30개씩 없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두 개밖에 안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에 바로 씨를 뿌리면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밭에 바로 가을에 씨를 뿌렸어요. 뿌리면 거기 밭에 있는 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덮는 게 되게 깊이가 씨의 2, 3배 정도 덮잖아요. 씨가 안 보일 정도로만 덮어놓으니까 저온이고 습기가 있어요. 그거는 딱 좋은데 문제가 뭐냐? 서리빨이 돋죠. 서리빨 아시죠? 네. 응? 예, 서리빨이 돋으면서 워낙 얕은 깊이에 종자가 여기다 씨를 뿌리고 요 위에다가 흙을 덮어놨기 때문에 요 깊이가 뭐 한 깊어야 5mm, 그죠? 5mm니까 서리빨이 돋으면 이 전체적으로 이만큼 올라오죠. 그러면 요 씨앗까지 이리로 올라옵니다. 흙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올라와 있다가 점심때쯤 되면은 녹아서 다 내리죠. 다 내려와 있어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겨울에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봄쯤 되면은 흙은 다 밑에 있고 씨앗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씨앗만. 그럼 저온 습층 저장이 안 됐죠? 건조가 됐죠? 씨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특히 주목나무 같은 것들. 씨를 뿌려서 이 위에다가 집 같은 거로 덮어놔요. 위에다가. 집을 안 덮어도 돼요. 이제 집을 안 덮어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집 같은 걸 덮거나 뭐든지 아무거나 덮여 있으면은 따뜻하지 않아도 얇은 헝겊이라도 덮여 있으면은 서리빨이 안 생겨요. 일단 서리가 직접 땅에 닿지만 않으면은 서리빨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100개의 씨를 뿌렸다.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 한 50개밖에 안 나와요. 50개. 그리고 50개도 벌레가 잘라먹고 뭐 풀 뽑다가 없어지고 그게 50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왜 뭐 선목판이라 그러는데 이만한 꽃 상자 있잖아요. 여기다가 모래를 채워놓고 씨를 뿌리고 종자 두께의 2 내지 3배. 종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1mm다. 그러면은 요 정도 덮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덮다 보면은 2배 덮였는지 3배 덮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안 보일 정도로만 덮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보이면은 보이는 데만 또 덮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다가 그렇게 덮어놓고 겨우내 그냥 저희 분재원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떼요. 그냥 밖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 20도 정도 되면 하우스 안에는 마이너스 10도 정도. 그렇게 낮에는 뭐 20, 30도 올라가죠. 30도 안 가지만 겨울에 온도가 올라가지만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해놓으면은 요 위에다가 뭐 헝겊 같은 것도 덮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스티로폴 넓은 거
그런 거를 쭉 덮어놔요. 그럼 스티로폴이 꽉 누르지 않고 엉성하게 덮여 있죠. 그러니까 추운 거는 다 추워요. 물 줄 때만, 물이 말랐을 때만 스티로폴 가벼우니까 적겨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물 한 번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100개 뿌려서 50개 나왔던 게 여기 100개 뿌리면 90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50개가 자라면서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20개 남는데 여기에는 한 80개 정도는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뿌린 거나 이 삽목 상자에 뿌린 거나 묘목을 제대로 생산하고 이용을 하시려면은 밭에 그냥 넣지 말고 요거를 나와서 떡잎이 나와 있죠. 뭐 쌍떡잎 식물이나 외떡잎 식물도 있지만은 떡잎 나오고 이파리가 1개, 2개 아니면은 3개 정도 있을 때 반드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서 길러요. 그러면 1년에 여기에 뭐 20cm 자랄 게 뭐 1m도 자라요. 100cm도 자라요. 이렇게 옮겨 심어야 이게 제대로 자라지 안 자라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고 해보니까 밭에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뿌려서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럼 암컷과 수분은 꽃이 펴봐야 합니다. 그거는. 순나무 열매가 안 달리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렇죠. 열매 달리는 게 암나무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순나무는 왜 열매가 안 달리냐? 그거 참 곤란한 질문인데, 뭐, 안 달리겠죠. 그리고 순나무가 없으면 암나무 또 열매가 안 달리겠죠. 암나무는. 그렇게 되죠. 되게 뭐, 암수가 있는 게 은행나무, 주목, 또 뭐가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저는 분재사항은 노박동굴 그런 것도 있고 뭐 상당히 종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암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그 분재에서 사용하는 노앗이라고 산감나무 일종인데 그것도 암수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암나무를 원하잖아요. 이제 근데 씨앗을 뿌리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받아서 씨앗을 뿌리면은 대개 순나무가 60 내지 70%가 순나무가 나오고 암나무가 한 30-40%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나무를 많이 원하려면은 암나무를 은행나무를 씨를 뿌려서 그거 커서 열매 달릴 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접목을 해. 다 접목을 하든가 아니면 암나무를 삽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예. 처음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열매가 안 달렸는지 안 먹. 아니 큰 나무의 거를 잘라서 접목을 하든가 아예 그냥 조그만 난 거 씨 뿌리는 거 포기하고 큰 나무 거 잘라서 그 꺾어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암나무를 삽목을 하면은 됩니까? 100% 암나무죠. 순나무는 안 되고요. 그렇죠. 100% 암나무죠. 그거는 예. 그럼 주목도 암나무를 삽목을 하면 뿌리가 나오나요? 예. 그거는 뭐 그냥 자기 줄기 일부가 잘라져서 그대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주목이나 향나무나 보면은 씨향, 씨주목 이런 말이 있죠. 씨향나무, 씨주목, 씨로 뿌린 향나무, 씨로 뿌린 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 이게 뭐 정원이나 이런 데 공원에 보면은 나무 자체가 구부러지지 않고 아주 곧게 자란 게 있어요. 주목나무 보면은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길러놓은 거 있죠. 이렇게. 그죠? 선주목이라, 서 있기 때문에 선주목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 요걸 갖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그 향나무도 이렇게 곧게 자라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삽목한 건 어떻게 되냐? 삽목한 거는 이렇게 안 자라고, 여기가 지표는 다소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곧게 안 자라고. 그래서 이 씨 뿌린 거하고 삽목한 거의 차이. 여기도 씨 뿌린 게 생장은 다소 느리지만은 후기 생장은 좋아요. 10년 정도에는 다 주목이 생장이 느려요. 그 대신 10년, 20년 되면 요거는 조금 생장이 느린 대신 이거는 점점 빨라서 아주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씨 주목이 비싸죠. 삽목 주목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돌틈에 공사용으로 돌틈에 심고 그런 거는 이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외에 독립수로 큰 나무를 기르려면은 요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씩 차이는 그렇게 있어요. 그게. 예.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5페이지 펴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펴보면은 너도 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밤나무의 일종입니다. 너도 밤나무. 나무 이름으로 쓴다 보면은 종자의 조제에서 살충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밤나무는 벌레가 많이 먹죠. 밤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살충제로 살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6페이지 피세요. 예, 예. 떼죽나무. 아, 낙하우 채집 세척. 그거는요, 뭐 세척을 굳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떼죽나무에는 독이 있어요. 예, 그 독에서, 그래서 이제 세척을 하는 건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예, 꽃은 많이 예뻐요. 그래서 떼죽나무의 그 열매를 따서 찢어서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들이 뜨죠. 예, 이제 그래서 그 독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런 세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희열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희열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제 희열이도 저희가 이제 씨를 뿌려봤는데, 그래서 그 뭐 이제 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이런 거 참조를 해서 바로 씨를 뿌려요. 그대로. 희열이 종자도 지금 조금 늦었을까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으면 되는데, 저도 이제 그 씨를 채취해서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 벌써 한 5월달 여름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서 뭐를 덮어서 놔둬요. 바로바로 뿌려요. 그게 최고예요. 뭐 사목판으로 하나 안 되면은 이쪽 갈라서 여기에는 무슨 희열이, 여기는 단풍나무, 여기는 주먹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리 씨를 뿌려놔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추운데 놔도 관계가 없으니까 뭐 얼어서 죽을까봐 물 안 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종자에는 다 지방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만큼 추위에 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그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기고 6페이지 보면은 실생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왼쪽 그림에 3월 하순에 씨를 뿌리죠. 하루 동안 물에 침지시켜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그림으로 4월 하순에 되면은 싹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밑에 그림으로 많이 자라 있죠. 그럼 다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자란 것을 하나하나 뽑아서 이런 화분에 심거나 아니면 밭에 내다 심거나 내다 심어야 제대로 된 묘목이 돼요. 그대로 씨 뿌린 채로 그대로 놔두면은 100개의 씨를 뿌렸으면은 거기서 이 경쟁이 일어나갖고 100개가 씨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잘 자란 부분만 자라고 잘 못 자란 건 그늘져갖고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 심지 않으면은 바라가 씨앗이 많이 나왔더라도 대부분 그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옮겨 심지 못할 경우 거름을 주지 말고 1년 동안 물만 줘요. 그러면 많이 뭐 10cm도 안 자라요. 5cm, 3cm 자라요. 그래서 물만 주고 그 다음에 내다 심거나, 왜냐면은 그 씨가 나온 해에 내다 심으려면 워낙 콩나물처럼 연하니까 밭에 심으면 금방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들처럼 전문적으로 그것만 매일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면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름을 주지 않고 1년간 물만 주면은 딱딱하게 굳잖아요. 가을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 봄에 심으면은 아주 잘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삽목. 삽목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되게 뭐, 다육식물 많이 하시나요? 삽목들? 네. 그죠? 다육식물은 잎으로도 되죠? 네. 잎을 하나 잘라서 그늘에 놔두면은 거기서 뿌리도 생기고 새순도 생겨서 그린 후에 이제 그 화분에다가 심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엽삽이라 그래요. 잎을 꽂는다 해서 엽삽. 뿌리를 잘라서 꽂아도 되는 게 있어요. 뿌리를 잘라서.
이제 분재로 많이 사용하는 노앗이라든가 아니면 산에 있는 노박덩굴이라든가 그런 거는 뿌리를 잘라서 꽂아도 잘 돼요. 대신 이제 뭐 베고니아라든가 베고니아도 잎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잎이요. 잎 잘라서 하면은 그 되는 부분이 그 다육도 그렇고 그 싹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베고니아 잎 같은 거는 이렇게 갖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고니아 잎이 잎맥이 있잖아요. 잎맥이 이렇게 놓고 잎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게 되는데 요 위에 걸 꽂을 경우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잘렸잖아요. 잎맥이 이렇게 드러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잎맥이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잎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뿌리가 먼저 내려와요. 뿌리가 여기 이렇게 자른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기서 잘랐으면 여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여기서 싹이 나오지만은 뿌리가 먼저 나와서 이게 건강해지면은 여기에서 싹이 생겨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잎으로도 돼요. 다육식물도 그렇고 잎으로도 됩니다. 다육식물하고 선인장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가시가 있는 것은 선인장, 가시가 없고 잎이 있는 거는 다육식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저기 와성 같은 것도 얘기했었는데 와성 같은 것도 그 다육에 속하죠. 먼저 한국 와성 종류인데 올해 와성이 상당히 비쌌다 그래요. 뭐 암에 좋다 그래 갖고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게 삽목겠습니다. 이게 나무 줄기를 잘라서 흙이나 또는 물에 꽂거나 아무튼 꽂아서 뿌리 그 꽂는 자체를 삽목이라 하죠. 그 행위 자체를. 삽목은 실생법과 함께 종묘 생산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인데 실생법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무선 봉시법의 하나이다. 그죠? 실생법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진 무성봉. 씨를 뿌려서 나와서 아주 좋은 종자가 나오면은 그 좋은 종자를 계속 씨를 뿌릴 수 없으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10,000개 뿌려서 그 하나가 엄청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번식하려면은 삽목밖에 없겠죠. 삽목이나 전목밖에.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성 번식. 성이 관계되지 않은 번식법이 무성 번식. 그렇습니다. 수목의 가지,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 잎 등을 이용하여 완전한 독립체제를 만들어내는 봉시법으로서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종자 생산보다는 대량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씨 뿌리는 거 다음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삽목 번식의 장단점. 그죠? 모수의 유전 성질을 그대로 계승함으로 동일한 성질인 나무를 한 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한 나무에서 1000개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은 1000개가 다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수의 유전 성질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기한 변종의 증식에 유효하다. 왜 난 같은 거 아니면은 그 관엽 같은 거 무늬종 같은 거 있으면은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종자로 하면은 그게 안 나오니까 시기한 변종의 증식에 유효하다. 그런 거를 그 증식하는데 유효하답니다. 자웅이 주인 나무의 한쪽만을 번식하고자 할 때 자웅, 암컷과 수컷이 별도로 있는 나무를 번식할 때 암수가 답해 난 암나무만 필요하다 할 땐 암나무를 잘라서 하면 되고 난 순나무가 필요할 땐 순나무만 잘라서 하면 되는 거겠죠. 씨를 뿌리면은 암수가 같이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일대 잡종 등 뛰어난 성질의 것만을 번식하고자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돌연변이 된 가지를 증식할 때 조건만 갖추면 필요에 알맞은 큰 면목을 좁은 공간에서 증식할 수 있다. 시기 보통 봄에 잘라서 많이 번식을 하는데 뭐 여름에도 해요. 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봄, 여름, 가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만 맞추면 온도를 뭐 맞춰준다든가 햇빛을 맞춰준다든가 조건만 맞추면은 얼마든지 번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화, 상과 수종은 실생에 비하여
개화 결실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과라는 얘기는 그 분재에서 나오는 말인데 꽃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관상 목적으로 하는 나무를 상화 뭐가 있겠죠? 있죠? 그 철쭉 같은 거, 그죠? 철쭉, 매화, 그죠? 이런 나무 또는 열매를 주로 보고자 하는 상과, 모가나무, 애기사과나무 그런 거를 수종은 실생에 비하여 꽃이 피고 결실에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통 모가나무 10년 걸린다 그랬는데 삽목하면은 3 내지 4년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목적하는 삽수의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품종이 비싼데 그게 뭐 가지를 많이 자를 수가 없죠. 그런 단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요새는 이러한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뭐를 해요? 조직 배양을 하죠. 그 조직 배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삽목을 하려면은 어떤 나무에서 가지를 100개 자르면 100개밖에 삽목을 못 하잖아요. 조직 배양은 나무 눈 하나, 요만한 조직 하나를 갖고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그 1000개를 만들고 나면은 그 1000개를 또 쪼개서 또 10,000개가 되죠. 10,000개를 또 쪼개면 10만 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조직을 칼로 미세하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양하게 하면은 그 미세하게 자른 조직이 그냥 싹이 터서 그 한 나무 개체가 돼요. 그걸 이제 조직 배양이라 그래요. 이제 요새는 뭐 삽목 외에 그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어떤 무균실이라든가 어떤 온도 그런 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같은 거는 대개 조직 배양매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가 이제 발달이 덜 돼 갖고 그 중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근데 중국은 이제 저가만 생산한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워낙 그 땅덩어리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뭐 그런 시설을 100억이나 200억 들여서 시설을 못 하잖아요. 그 회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싸고 그런 시설을 하면은 인건비가 워낙 싸고 생산해서 전국에 팔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욱 좋은 시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되게 그 난 같은 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정에 따라서는 삽목이 어려운 것이 있다. 희귀 품종 또는 고가의 품종일수록 일반적으로 삽목이 잘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험과 관리 기술이 있어야 한다. 희귀 품종이라는 얘기는 번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귀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수정에 따라서는 삽목이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아주 안 되는 것도 있죠. 뭐가 안 될까요? 이게 대나무가 안 됩니다. 대나무가 안 되고 모란이 안 돼요. 그 외에 소나무도 돼요. 소나무도 삽목도 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란하고 대나무는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어떻게 되죠? 이 이름은 나무지만은 또 나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그죠? 또 풀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조직이, 대나무 조직이라는 것이 1년에 생장을 다 하죠. 불과 몇 개월에 죽순이 나와서 뭐 20m, 30m 다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지가 퍼져 나오죠. 그래갖고 매년 요 끝에 잎만 나와요. 잎하고 가지 일부만 나와요. 그래서 요 대나무는 변화가 없죠. 나무라는 것은 생장점이 되게 세 군데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 데는. 첫 번째 자라는 것은 가지 끝이 자라죠. 그죠? 가지 끝이 매년 1m고 아니 10cm고 매년 자라가요. 거기가 자라고 그 다음에 뿌리 끝이 자라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가 자랄까요? 나이테가 있죠. 그죠? 나이테가 이런 나무 줄기를 잘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한 살이죠, 요게.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 진한 부분은
12월 31일 날 결정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요거를 춘제라 그래요. 춘제. 요거를 추제라 그래요. 겨울에 생장이 아주 느리죠. 느리니까 워낙 느리다 보니까 그렇게 검게 나타나는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생장이 워낙 빠르니까 연하게 하얗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대략 이것이 1년이죠. 그러면은 부피를 어떻게 자라느냐? 여기에는 껍질이 덮여 있죠. 껍질이 덮여 있어요. 껍질과 이 목질부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왜 풀필이 버들강아지를 이렇게 틀어보면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봄에. 그러면 그 틀리는 부분이 아주 매끄럽고 또는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하기도 해요. 그것이 요 껍질과 목재 사이에 고게 말랑말랑 부분이 생겨서 껍질을 밀어내고 이런 층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말랑말랑한 게 목줄화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봄에는 아주 얇은 부분에 그게 매끄러운 부분이 생겼다가 여름 오면 점점 두꺼워져 갖고 가을까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껍질을 밀어내고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끝과 뿌리 끝과 요 나이테라고 안 그리고 형성층 또는 부름켜 그렇습니다.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접목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접목할 때 그 부분을 맞춰줘야 돼요. 쥐똥나무 같은 경우에 한 지름이 5cm 정도면 예. 몇 년 정도 된 걸까요? 지름이 5cm 정도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쥐똥나무는요. 그 정도면은 되게 도로가에 많이 심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름 5cm는 드물어요. 그죠? 몇십 년, 한 50년 이상 된 거예요. 글쎄요, 뭐 잘 자라는 부분하고 안 자라는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뭐 그렇겠죠. 30년, 뭐 50년 가까이 됐겠죠. 그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쥐똥나무 자체가 왜 그렇게 또 굵은 게 없는가 하면은 나무는 소나무 같은 건 교목성이라 그래요. 높게 자라는. 개나리, 진달래는 관목성이라 그래요. 그것도 쥐똥나무도 그런 종류예요. 준관목성. 개나리보다는 높이 자라지만은 소나무처럼 그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관목성이라 옆으로 퍼지는 나무지 한 나무가 계속 자라는 나무는 아니에요. 높게 자랐더라고요. 한 2m, 예. 250에서 3m. 예. 그 정도 준관목성. 예.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자라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게. 예. 그래서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여기는 뭐 용어입니다. 용어 얘기예요. 왼쪽에 보면 가지삽목, 뭐 줄기꼬지, 뭐 이런 식으로 떼는데 가지삽목이라는 가지 자체를 꽂기 때문에 가지삽목이라고 그러고 줄기꼬지는 잔 가지가 아니고 비교적 굵은 줄기를 꽂아서 뿌리를 내린다. 줄기꼬지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단간삽이라고 또 나오죠. 짧은 거 12 내지 15cm, 장간삽은 15cm 이상. 그 말 그 자체입니다. 그게 용어예요.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거는 한국 사람이 쉽게 이해하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는데 모든 책이 그냥 이런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되게 보면은 일본 것을 많이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국 한자 그대로 쓴다든가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중국 한자는 뭐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동일하게 쓰이기는 하지만은 일본 그 표현이라든가 일본 글자를 그대로 써놓은 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분재에서도 이제 그러한 용어를 옛날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일본어로 분재 기술이 건너가긴 했지만은 현대에는 전 세계가 일본한테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자체가 세계 공용어가 돼버렸어요. 분재가. 본사이라 그러는데 한자로 분재 써갖고 본사이로 읽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대로 그냥 본사이라 그래요. 뭐 기술이라든가 그런 용어라든가 뭐 그런 걸 다 일본말로 써요. 도구, 약품, 어떤 나무 형태 이름 부르는 이름 자체를 다 그렇게 일본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럼 한국말을 쓰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컴퓨터도 한국말로 써야 되겠죠. 그죠? 쓸 수 없는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일본어화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그대로 쓰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양복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옷이 된 거지 이런 것처럼 굳이 안 되는 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가지를 다듬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밝은 호르몬 그래갖고 왼쪽 그림은 리조칼린, 중간 그림은 오옥신 이렇게 해놨어요. 나무를 그 가위나 칼로 자르면은 나무 줄기에서 살아있는 나무 줄기에서 리조칼리라는 그 호르몬이 밑으로 내려와요. 가지를 요걸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조칼리라는 성분이 밑으로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 아래 위가 잘렸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밑으로 내려와서 리조칼리라는 성분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성분이에요. 또 오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 그림은 오옥신이죠. 그죠? 오옥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 눈에 있어요. 눈. 사람 눈도 눈이지만은 나무도 싹이 봄에 나오는 그걸 눈이라 그래요. 오옥신은 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르면은 그 성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 페이지를 펴보세요. 다시 전 페이지 보면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눈이 이렇게 2개, 3개, 4개 있으면은 반드시 잘랐을 때 요 눈 밑에를 많이 잘라요. 그죠? 왜냐하면 요 눈에 오옥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자르는 게 뿌리가 잘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눈이 4개죠? 그러면 하나, 2개밖에 없으면은 오옥신이 눈에 있는데 그만큼 오옥신 성분이 적겠죠? 요건 뿌리가 잘 안 내려요. 눈이 4개 있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랐을 때 눈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자른 것보다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성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립니다. 근데 뭐 지똥나무처럼 개나리처럼 잘 뿌리가 생기는 종류는 관계가 없는데 아무데나 그 잘라서 꽂아도 관계가 없는데 뿌리가 잘 안 내리는 거 아주 귀한 종류 이거 하나 꽂으면은 뭐 돈이 된다든가 경제성이 있다든가 할 때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왼쪽에는 왼쪽 그림은 직각 자르기, 직각으로 잘랐다 그래서 직각 자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사면 자르기, 경사직의 사면 자르기. 세 번째 그림은 양면을 잘랐다 그래서 양면 자르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삼면 자르기, 곰방대 자르기, 뭐 그런 식으로 뭐 망치 자르기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자체를 예. 그러면 이 눈이 예. 4개가 있다 했을 때 예. 거기에다 묻히는 눈은 한 몇 개 정도? 아, 묻는 거는요. 여기서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0cm라고 예를 들어서 10cm라고 하면은 요 중간 정도 묻으면 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요게 잘 말라요. 요게.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는 많이 묻어요. 눈 위에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많이 묻을수록 좋아요. 이게. 거꾸로 여기 조금 밑에 10%만 묻어놨다. 그러면 이게 잘 마르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뭐 10cm 정도 아니면 5 내지 6cm 정도 잘라서 삽목판에다가 50% 이상 묻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요 앞에 이제 씨 뿌림을 하고서 요 실생에서 예. 그 직분을 잘라서 화분에다 심는데 왜 직분을 잘르죠? 아, 그거는 분재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재일 경우가 그런데 그 분재가 아니더라도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를 조경수로 쓴다 그랬다 하면은 조경수는 그 산림용소하고 달리 모습을 보자는 거야. 나무 모습을. 그죠? 분재도 나무 뭐 꽃 피고 그런 거 다 좋지만은 제일 궁극적인 건 나무 모습이에요. 꽃 피고 열매 달리는 거는
뭐 봄에 펴서 가을에 끝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조경수도. 그런데 씨가 이렇게 자라면 뿌리가 대부분 이렇게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화분에 심을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심으면 요거는 잘려 나가게 되죠. 근데 묘목일 때 요거를 묘목일 때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요걸 잘라주면은 옆으로 많이 발생해요. 뿌리가. 일로 내려갈 것이 여기 잘려서 옆으로 많이 퍼집니다. 옆으로 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나무는 스스로 자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 제재를 하면 제재를 하는 것만큼 다시 싹이 나고 가지를 자르면 가지가 금방 나오고 뿌리 자르면 뿌리가 또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옆으로 발생하는데 옆으로 발생하면은 이렇게 길게 뿌리가 뻗은 거는 나무가 곧장 이런 식으로 뿌리가 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라요. 이게 깊게 뿌리가 뻗은 거는. 근데 잘라 놓았으면은 이게 깊게 안 자라고 줄기가 이렇게 퍼져요. 뿌리가 옆으로 퍼져서. 그럼 나무를 봤을 때 겉으로 나타난 나무입니다. 땅 속에 묻힌 거는 빼고. 이 나무하고 어떤 게 바람이 불었을 때 안정감 있게 보여요. 그죠? 아주 튼튼한 것 같잖아요. 이게 화분은 뭐 요만한 화분에 넣어놨지만은 일단 사람이 상상을 하기에 이것이 아주 든든하게 보여요. 그래서 직근을 자르면은 이렇게 자랍니다. 옆에. 이게 발달이 돼요. 뿌리가 여기서 막 나오기 때문에 아주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원수도 직근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 뿌리가 발달이 돼서 아주 보기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 이제 돈으로 따지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근데 직근을 자르지 않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옆으로 펴져나가는 경우 나무가 소나무일 경우에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아카시아 나무는 이 뿌리 깊이가 30cm를 못 벗어나요. 옆으로 뻗어. 나무 그 자체가 옆으로 뻗는 나무가 있고 성질 자체가 깊이 들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럼 소나무가 바위산에 있는 거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위산에 있는 거 여기 안반이 있으면은 이거 못 뚫죠. 옆으로 자라.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안반에 있는 거는 보면은 저절로 이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줄기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성질은 깊게 뿌리가 자는 심근성이다 그래. 뿌리가 깊이 나간다. 그래서 심근성이라 그러고 요거는 아카시아 나무 건 천근성. 뿌리가 하늘 가까이 위로 뻗어 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주목, 노간주 나무 계통들이 뿌리가 주목나무도 상당히 크게 자라는 나무예요. 그런데도 그 분재 같은 경우에 분갈이를 하면은 요 밑에는 뿌리가 별로 없고 요 위에만 뿌리가 많이 몰려 있어요. 윗부분에만. 근데 소나무는 분갈이를 하면은 요 위에는 별로 없고 밑에 뿌리가 많아요. 그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꼭 똑같이 화분에 재배하고 그렇더라. 이제 온대지방 얘기인데 예.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대지방 나무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뿌리가 위에서도 나오고 밑에도 퍼지고 그러니까 워낙 습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뭐 뿌리를 깊게 안 뻗어도 습기도 많고 거름도 많으니까 거의 그냥 위에서 자라요. 왜 그러냐? 땅 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부족해서 뻗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가 밑으로 뻗는다는 얘기는 거기 뻗는 데까지 공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열대지방은 되게 뭐 매일 비 오다시피 하는데 물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뿌리가 살 수가 없겠죠. 물론 바닷가에서 뭐 땅 물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종류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격 얘기해서
아, 가격이요. 가격으로 가는 게 제일 이해하시는 게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아까처럼 이렇게 참 잘생겼다, 든든하게 생겼다 하는 거하고 다시 그러니까 훨씬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거하고 이게 5만 원이다, 그죠? 5만 원인데도 안 사요. 5만 원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50만 원이다. 그러면 너도 나도 사. 그러면 은금슬쩍 70만 원 불러. 그죠? 어떻게 재배하겠어요? 이런 차이야. 이런 거를 묘목을 파종을 해서 섬세하게 뿌리 작업도 하고, 이렇게 잘 옮겨 심고, 자주 옮겨 심어야 돼요, 또. 왜냐면은, 한 번 뿌리 작업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뿌리가 길게 나가잖아요. 길게 나가면 발달이 잘 안 해요. 여기를 또 한 번 잘라줘요. 또 자르면 여기서 뿌리가 또 몇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여기가 발달을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분재원에서 아니면 정원수를 기르를 때 백주를 똑같이 기르는데 70만 원짜리 백주 기르는 거하고 5만 원에 안 사가는 거 백주 기르는 거하고, 그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학생들이 있어요. 농산대 학생들하고 어디 학생도 있고, 우리 아들도 이제 농업대학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대충 기른 거 하고, 지금은 올해 씨 뿌리는 거 똑같지만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열심히 기르는 거. 시작은 여기서 2013년도에 시작은 여긴데 2014년도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 그죠? 그러면은 30년 후에는 차이가 엄청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금방 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벌써 25년 됐어요, 분재원 한지. 씨 뿌린 게 2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지금 5만 원에, 그 25년짜리가 5만 원에도 안 사고 50만 원에도 달라 그러는 나무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하나를 기르더라도 신경을 써서 잘 기르면은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그래요. 야, 그거 언제 그걸 하고 있냐? 네, 그런데 하든 안 하든 세월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거 안 했다 그래서 제가 25년 안 된 것도 아니잖아. 해나 안 해나 똑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 삽목할 때요, 가지를 이파리가 다 이렇게 있는 것도 삽목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그렇게 깊게 심나요? 그렇죠. 이파리가 있을 땐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잎에서 수분이 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잘라주잖아요. 예. 이파리를 잘라주는 이유는 수분 증산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잎이 있는 상태에서 꽂는다는 얘기는 상록수를 봄에 꽂거나 낙엽수라도 여름에 꽂는 경우, 이미 잎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런데 마찬가지 잎이 있으면은 더욱 많이 꽂고, 그리고 보온 시설을 해갖고 건조하지 않게 물을 자주 뿌려준다든가, 너무 또 햇빛이 나면은 그늘을 좀 져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야 돼, 잎이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관리만 잘하면은 잎이 있는 상태가 뿌리가 더 빨리 내려요. 왜냐하면 줄기는, 나무는 잎이 있어야 생장을 되죠. 그리고 파란 잎이 있어야 돼요. 난이나 무늬종들이 키가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파란 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파란 잎이 뭐냐? 그런 이제 우리가 보기에 파랗게 보이는 걸 엽록소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잎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용해서 만드냐? 대개 보면은 집에서 곰탕 해 먹고 뼈도 화분에 올려놓고 막 올려놓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름 주는 거는 거름이고, 어디까지나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질소, 인상, 카리, 철, 망간, 붕서, 몰리브덴, 칼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식물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도 있고, 그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식물체 내에는. 이제 잎에서 태양과 산소와 빛을, 태양, 산소, 물을 이용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어. 잎이, 파란 잎이, 그 빨간 잎, 노란 잎, 하얀 잎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빨간 잎, 하얀 잎 있는 나무는 생장이 안 돼요. 생장이 안 되니까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 파란 잎을 가진 나무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채소, 배추,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나 소는 그 풀을 뜯어먹고 사람은 그 채소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식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 이산화탄소, CO2, 물을 이용해서 그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영양분은 반드시 파란, 녹색 잎만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 적단풍이요. 파란 단풍보다 생장이 잘 안 돼요. 보면은 파란 단풍은 키가 커갖고 엄청 크게 자랐는데 적단풍은 키가 잘 안 자라요. 근데 그게 적단풍이 1년 내 적단풍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봄에 나올 때는 비교적 빨갛게 나왔다가 여름 되면은 약간 녹색을 띄어요. 그 약간 녹색을 안 띄우면 그 나무는 죽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데 단풍이 드는 거는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엽록소가 파괴돼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은행나무는 노랗게 나타나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나타나고 그죠? 담쟁이도 빨갛게 나타나고 그 나타내는 색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엽록소가 단순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아무튼 파란 잎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선인장은 파란 잎이 없는데 어떻게 생장을 하냐? 줄기가 파랗죠? 줄기가 이산화탄소 동화작용이라 그래. 그거를 탄수화물 지방 만드는 거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 홍록소 자체는 예? 홍록소, 엽록소, 예. 홍록소가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예. 그 홍록소 자체는 광합성이 안 됩니까? 그 자체가 강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강합성 작용에서 만들어진 자체를 엽록소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강합성 산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죠? 태양 흡수하고 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자체를 광합성이라 그러거든요. 신진대사 작용, 광합성 작용 그 자체를 그러는데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만들어진 엽록소는 만들어진 그 자체예요. 그 작용이 아니고 그거는 그래서 그 탄소 동화작용에서 만드는 거는 엽록소죠. 엽록소 자체가 예. 약간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홍록소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단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풍이 됐을 때 그때는 물론 이제 광합성 자체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지고 그냥 이제 죽는 과정이죠. 그렇죠. 떨어지는 과정이지, 그렇죠. 근데 예. 그때도 홍록소 자체는 광합성을 약하게라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냥 색소가 탈색되는 과정이지 이미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게 이제 그 파란 잎이 온도가 저하되면은 그 수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파리에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수분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파리 색깔이 변할 때쯤 수분이 줄기로 가지로 가요. 그래서 그 줄기 자체에서도 수분이 많이 있으면은 겨울에 얼게 되잖아요. 몸이 수분이 많으면 얼죠. 그래서 그 수분 자체도 뿌리로 내려가서 가을 무렵에 나무가 활발하게 뿌리가 또 내려요. 봄에도 내리지만. 그래서 이 줄기 자체에는 영양분은 많고 수분은 적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갖고 그 겨울에 얼지 않고 영양분만 지방이라든가 영양분만 많기 때문에 얼지 않고 자랍니다. 반대, 예. 그 맨 처음에 엽록소로 이제 그냥 나오는 게 있고 맨 처음에 홍록소가 예,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에 예. 그때 광합성이 가능. 엽록소만 되는 거예요. 엽록소. 예, 엽록소에서만 되는 거고 단지 그 색채를 어떠한 성분이 많으냐 그 색채를 띄울 뿐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수목의 삽목 조건 이런 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10페이지 눈향나무 그죠? 삽목의 난이도가 극히 그죠? 난이 그죠? 예? 이롭다 빨리 된다는 얘기야 그죠? 난하다는 얘기는 잘 안 됐냐이고 이롭다 그건 잘 된다는 얘기야.
편백, 점화백, 금송은 잘 안 되고 섬잠나무도 잘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밑에 보면 밑에 상록수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상록수에 나오는 거 보면 아잘레와 마치목 나와 있죠. 천삽이라고 돼 있죠. 천삽. 천삽이란 뭔 얘기냐면 가지의 끝부분,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지 끝부분을 천삽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하늘 천자 써서 가지의 끝부분을 삽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에요, 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용어 해설 좀 예.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예. 이번에는 좀 많이 하거든요. 아니, 예, 근데 아니면 또 뒤에 게 접목 그 부분이 있어갖고, 그럼 조금 하고 넘어가죠. 어떤 걸 할까요? 뭐 천사, 뭐 경사, 근사, 또는 이중, 이남, 극난, 극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용어들이 좀 우리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져요. 그걸 좀 삽목의 난이 그렇게 났죠. 지금 11페이지 보면은 수종명 은행나무 해갖고 삽목의 난이 그래 놨습니다. 난이라는 얘기는 아주 어렵다는 얘기고 이라고 써는 거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중2 하는 건 중간 정도 잘 된다. 그죠? 난 밑에 보면 단풍류 난중 했죠. 그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구기자나 뭐 이런 건 상당히 잘 된다는 얘기고요. 예. 백일홍, 예, 그런 데도 다 되는 거. 천삽은 제일 끝에 한 거고. 그죠? 예, 그런 거 씁니다. 예. 예, 경삽. 경삽은 어느 정도 경화된 거, 아니면 그 중간 가지를 경삽이라고 해요. 예. 그건 뭐, 예. 거기 보면은 그런 원예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중국말이에요. 중국말이고 또 그 없는 거 과수 같은 건 되게 일본 말을 또 한국화 시켜갖고 만들어놓은 그 말이에요. 그게 근삽 뿌리를 잘라서 꽂는다. 뿌리 근자 근삽. 엽삽은 아까 제가 베고니아 말씀드렸죠. 잎을 잘라서 꽂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미스트 번식이라는 게 아, 미스트 번식. 제가 아까 요 앞에 분이 질문했죠. 이파리가 있는 나무일 경우에, 그죠? 그 삽을 깊이 꽂느냐, 덮게 꽂느냐 했는데, 이파리가 있으면은 잎에서 수분 증산이 많이 돼요. 그죠? 수분 증산이 많이 되면은, 그, 건조한 상태에서 수분 증산이 많이 돼. 그죠? 습기가 많으면은, 공중 습도가 많으니까 잎에서 수분 증산을 많이 안 하겠죠. 근데 뭐, 그 여름에 같은 경우에 아주 더울 때 그 뿌리도 없이 삽목을 해놨는데 잎이 붙은 상태에서 삽목을 했는데 잎에서 수분 증산이 되니까 그거를 사람이 지켜서 매일 물을 뿌려줄 수가 없어요. 미스트 시설, 그 미세하게 물방울을 기계로 뿜어줘요. 그게 미스트 시설, 그게 미스트 삽목이에요. 그게. 그렇죠. 화장할 때 칙칙 뿌리잖아요. 그게 미스트 그런 걸 갖다가 공중 습도가 예를 들어서 70% 미만이면 자동적으로 뿜어지게 한다든가, 예? 온도가 겨울에는 온도가 15도 이하면은 그 보일러가 돌아가서 실내를 자동적으로 덮인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강하면은 자동적으로 차광을 한다든가, 또 비가 오면은 하우스를 자동적으로 닫는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제가요 그 연락처를 드릴게요. 근데 연락처 많이 달라고 그러시긴 하는데 안 해요. 내가 드리긴 드려요. 그래도 예. 지금 그이 분재 사업이 예.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을 아, 분재 사업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용히 좀 하세요. 예, 일단 말씀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다 안 좋아요. 제 업계에도 작년보다 안 좋다. 또 작년보다 안 좋다. 그 다음에도 작년보다 안 좋다. 제가 88년도인가 89년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작년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차 나아졌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14명이서 그 친목회를 했어요. 분재하는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4명 남았어요. 다 전업하고. 근데 거꾸로 전 그렇게 봅니다. 14명이서 시작을 해서 4명 남았는데, 아, 나는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애도 농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나 안 할 수도 있어. 그랬는데,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예, 그러는데, 결국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삼성이 전 세계에서 남아나듯이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느냐. 그죠? 안 하고 단순히 시장 가서 사다만 팔았느냐. 이제 그런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이제 그 분재 하우스가 한 1000평 돼요. 1000평이면 뭐 엄청 큰 거예요. 대개 분재 하우스 하면은 뭐 200~300평, 뭐 100평 갖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1000평 정도 되고 그 부대 시설이 또 몇천 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도 있고 그냥 많이 있는데 결국은 옛날보다 수익률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500평만 가져도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근데 500평 갖고는 안 돼. 지금 1000평을 갖고 해야 그 정도 돈을 벌어요. 근데 또 1000평 갖고 안 되니까 또 더 늘렸어요. 결국은 마진이 적은 거예요. 마진이. 나안하는 사람도 옛날에 400평, 500평 했어요. 근데 지금은 2~3,000평씩 해요. 그래서 그럼 2~3,000평, 3,000평 하니까 돈 엄청 벌 것이다. 그렇게 해야 옛날만큼밖에 못 벌어요. 이게 어렵긴 어려워요, 지금. 근데 모든 거는 자동화됐기 때문에 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보다 매출은 몇 배 해요. 몇 배 하면 이익도 몇 배 날 것이다.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고, 지금 옛날에 기름 떼다 지금 전기로 다 했어요. 전기 시설이 한 달에 월급 요금 내는 게 한 500~600만 원씩 내요. 전기 요금만.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제 분재는 그건 없어요. 그냥 추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게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자동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 절약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없어서 대개 거기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월급이 싸냐? 절대 싸지 않아요. 한 150만 원 줘야 돼요. 한국 사람도 150만 원 좀 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쓰느냐? 편해요. 150만 원만 주면 세상 다 해요. 다 해. 뭐 휴일도 없어요. 휴일도 안 쉬어주는 거 좋아해요. 오히려. 갈 데도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벌써 뭐 많이 머리 써갖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뭐 옛날에 몽골에서도 많이 왔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참 경영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요새 뭐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나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데 가면 얘기해요. 40대 해라. 50대, 60대 가서는 하지 말아라. 그때 돈 쓰러 가야지. 예, 돈 벌어갖고 가야 돼. 시골로. 시골 가서 성공하려면 10년은 고생해서 한 번은 실패할 각오를 갖고 해라.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난데 그렇지 않고 타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도시 시흥